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짠돌이입니다. 요새 아주 화제죠? 일론 머스크도 맞는다는 다이어트 신약 위고비를 약 4주 전부터 저도 맞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4주간 위고비를 맞으면서 겪은 제 신체 변화와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식사 및 운동은 어떻게 했는지, 가격은 얼마였고 또 처방은 어떻게 받았는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샅샅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영상에서 안 다루었더라도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모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저는 미국에서 거주 중인 33세 한국 비만 남성입니다. 어릴 적부터 체격 좋다라는 말을 항상 듣고 자랐고 초등학교 때부터 과체중의 단계를 지나 거의 일생을 비만으로 살아왔죠. 대충 기억나는 몸무게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미 30kg을 찍고 그때부터 1년에 거의 10kg씩 매번 늘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중학교 때 그나마 키가 쭉 크면서 살이 좀 빠지는 것으로 보였으나 계속해서 과체중 및 비만 단계에 머물렀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80에서 90kg 왔다 갔다 공부한다는 핑계로 하루 중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서 보낸 고3 때는 드디어 100kg을 찍게 됩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그래도 90에서 100kg 왔다 갔다 하는 건강한 돼지였다가 군대 시절 살이 빠지고 몸이 좋아져서 성장기 이후 제 생애 가장 낮은 몸무게를 가진 시절엔 88kg까지 갔었으며 군대 전역 후 1년 정도 동안 이 몸무게를 유지하다가 또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녔던 저였기에 다시 복학하고 미국에서 지내면서 고삐가 풀린 제 몸무게는 최고 110kg까지 갔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었고 아무리 먹어도 나는 100kg이 맥스야 라고 호언장담하며 살았었는데 어느새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 110kg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후 많은 다이어트 시도와 노력이 있었으나 100kg 아래로 체중이 떨어진 적은 없었으며 이제 나는 평생 몸무게 세 자리로 살아야겠구나 하고 포기하고 지낸 세월이 10년 정도가 되었고요. 최근 한 2년간은 퇴근하면 너무 피곤해서 운동도 거의 안 하고 제가 봐도 참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위고비라는 다이어트 신약이 나왔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고 세계 최고 부자 중 하나인 일론 머스크도 이 약을 사용해서 살을 많이 뺐다라는 뉴스를 보고 아니 저런 부자도 맞는 약이면 안전한가 보다 싶은 마음이 듦과 동시에 혹시 나도 맞을 수 있나? 라는 생각으로 제 주치의 의사 선생님께 물어나 보자 라고 했다가 갑작스럽게 처방해 주시고 제 건강보험회사에서 보험으로 커버가 된다라고 해서 어찌 보면 조금 급작스럽게 투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중 하나가 이 위고비 가격일 것 같은데요. 위고비 한 박스 가격은 1,589불 99센트입니다. 미국의 경우 약국마다 조금씩 가격이 다른 걸로 아는데 제가 약을 받아온 CVS 약봉투에 적힌 리테일 프라이스는 1,589불 99센트였습니다. 위고비는 박스별로 판매하고 한 박스에 총 4개의 주사기가 들어있어요. 일주일에 한 방씩이니까 4주차치, 즉 28일치가 들어있는 거죠. 저는 다행히 제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인데 건강보험으로 커버가 돼서 제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30불이었고 CVS 멤버십에 가입하면 매월 5불 쿠폰을 주거든요. 그래서 5불 할인 받아서 실제 제가 부담하는 금액은 25불이었습니다. 한 달에요. 거의 1600불 하는 걸 25불 내고 맞았으니 너무 좋았고요. 한편으론 보험회사에서 저를 공식 뚱뚱이로 인정한 것 같아 씁쓸하고 기분이 안 좋으려고도 했으나 뭐 이제라도 뚱뚱이는 탈출하면 되는 거니까 기분이가 매우 좋거든요가 되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사실 저는 와 이제 살 빼야지 다 죽었어 진짜 다이어트 제대로 한다 하고 정신무장이 된 상태에서 이 위고비 주사를 맞기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처방이 나왔네 웬 떡이냐 개이득 이런 마음가짐으로 처음 주사를 맞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딱 박스를 열었더니 부작용에 대해 매우 길게 무섭게 써있더라고요. 갑상선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위장장애, 위마비, 췌장염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길게 적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이제 본 거죠. 가격표를요. 1,589불? 근데 나는 25불밖에 안 냈어. 보자마자 그래 일론 머스크도 맞는데 뭐 하고 바로 투약했습니다. 리서치도 제대로 안 하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맞기 시작해서 처음엔 식단도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따로 식단을 짜지 않고 일반식을 했고요. 그냥 배 안 고프니까 먹지 말자 하고 끼니를 거릴 때도 초반엔 많았습니다. 특히 저녁을요. 근데 끼니를 잘 챙겨 먹으면서 균형 잡힌 영양소를 잘 섭취해주고 운동을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현 시점 투약 5주 차인 지금은 최대한 건강한 식사와 운동을 병행하려고 노력 중인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 제가 미리 이런 점을 좀 알고 시작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마음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 지금 위고비를 맞기 전이거나 아니면 맞으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면 꼭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흔히들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야 이거 맞으면 그냥 살 빠진다며? 라고 하시는데 이 위고비는 지방 분해제가 아닙니다. 식욕을 억제해서 음식을 덜 먹게 해주는 거예요. 즉 내가 위고비를 맞아도 평소 먹는 것처럼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살이 안 빠지겠죠? 근데 위고비를 일단 맞아보시면 효과가 정말 짱짱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배가 안 고파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요. 이게 신기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냄새가 더 이상 안 나더라고요. 제가 퇴근하고 와이프랑 집 앞 산책을 자주 하는데 저희 집에서 멀지 않는 곳에 한국 치킨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지나가면 아시죠? 그 치킨 튀기는 냄새 죽여주잖아요. 그래서 앞에 지나가다가 와 오늘 치킨에 맥주 한잔 할까? 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왔는데 이 위고비를 맞은 뒤로는 그 앞을 지나가도 치킨 튀기는 냄새가 잘 안 나는 거 있죠? 물론 계속 안 나는 건 아니고 냄새가 났다 안 났다 하는데 어쩔 때는 심지어 냄새가 좀 역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역한 냄새 얘기가 나온 김에 저는 이게 부작용 중 하나였어서 위고비 부작용에 대해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느낀 부작용은 크게 소화장애, 두통 등이 있었고요.
1주차가 가장 심했는데 제가 위고비 투약 후 계속 일지를 적고 있어요.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적어두었는데 그걸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첫 주사를 일요일 저녁에 맞았거든요. 이게 주사 맞고 저도 처음 먹는 식사이다 보니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어야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평소 대비 좀 덜 먹자 하고 평소 양의 절반만 먹었거든요. 그때 메뉴가 비빔밥이었어요. 근데 절반의 양을 먹었는데도 먹자마자는 괜찮았는데 식사하고 1시간 정도 되니까 속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체한 느낌. 예전에 왜 수학여행 갈 때 타는 관광버스 제일 뒷자리에 탔다가 멀미해서 멀미하면 머리 아프고 속 미식미식거리는 거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인데 머리 아픈 것만 빼고 속만 미식미식거리는 느낌이 나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한 이틀 정도 갔어요. 월요일 점심 먹고부터 화요일까지 갔는데 그래서 월요일 점심 먹고 그 이후로는 뭘 못 먹겠어서 월요일 저녁은 그냥 안 먹고 월요일 밤새 내내 속이 안 좋았어요. 이틀차 화요일에 일어나서도 계속 속이 불편했고요. 화요일 점심에 다시 식사를 했는데 아주 조금 먹었어요. 그때는 거의 평소 양 대비 4분의 1, 5분의 1 정도만 먹었어요. 한식으로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전 위고비 투약하시고 혹시 저처럼 일반식을 하신다면 평소 양 대비 절반이 아니라 5분의 1, 4분의 1 정도만 먼저 먹어보세요. 그래도 배가 아마 부를 거예요. 그냥 그 정도만 먹는 게 속이 편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조금 먹고 이틀차 화요일이죠. 오후 3시쯤에는 오른쪽 귀가 살짝 아프더라고요. 좀 먹먹한 느낌. 왜 높은 곳 올라가면 기압차 때문에 귀가 먹먹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오른쪽 귀에만 잠깐 났다가 또 조금 뒤에는 고막을 찌르는 듯한 느낌이 길게는 아니었지만 짧게 왔다 갔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좀 아프게 찌르는 느낌이 들었고요. 체한 느낌은 계속 들었고 이 명치 쪽이 계속 답답한 체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틀차에도 속이 계속 안 좋은 상태로 지냈고 이틀차 저녁도 그냥 안 먹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안 먹었고요. 그리고 위고비를 맞으면 트림이 되게 자주 나요. 트림이 자주 나는데 심지어 밥을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트림이 납니다. 이게 그 위고비 성분이 계속 배부르다 뇌로 신호를 보내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수요일 3일차에는 노트 보면 속이 괜찮아졌다 라고 적어놨네요. 컨디션이 이제 딱 좋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한 것 없이 딱 배만 안 고픈 느낌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그리고 점심 식사 전 11시 30분경에 점심 식사 냄새가 났는데 별로 냄새가 안 좋게 느껴짐. 괄호치고 역하게 라고 써놨습니다. 메뉴가 한식이었는데 된장국 냄새가 되게 역하게 느껴졌어요. 왜 여자들 임신하면 입덧하잖아요. 딱 그 느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원래 11시 반쯤이면 점심 냄새 맡으면 와 진짜 맛있겠다 배고프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날 음식이 뭐가 잘못됐나 이랬어요. 상한 줄 알고 처음엔 막 역하고 그래서 냄새가 나만 이 냄새가 나나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역한 냄새가 나다가 또 잠깐 맛있는 냄새가 났다가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고 입덧하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점심은 아주 조금 음식을 먹었습니다. 먹을 때는 또 냄새가 괜찮았어요. 그래프로 설명하면 배고픔 정도가 높이고 이게 시간이라고 보면 배고픈 맛있는 냄새가 나면 오 맛있는 냄새 이거 쭉 배고픔의 정도가 길게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배고픔이 맛있는 냄새가 애초에 안 나고 그냥 쭉 배가 안 고픈 상태로 낮게 유지가 되다가 배고픈가? 역한 냄새 그리고 쭉 유지되다가 배고픈가? 역한 냄새 이거 쭉 유지되는 그렇게 배가 안 고픈 상태로 계속 낮게끔 유지가 되는 느낌?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배고픔도 짧게 올라왔다가 금방 또 역한 냄새 나면서 내려가고 확 내려가고 또 배고픔 정도가 배고픈가 올라다가 또 확 내려가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론 이 GLP-1 유사체, 이 식욕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뇌로 배가 부르다라는 신호를 보내주니까 제 후각이 둔감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또 원래 제가 개코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맛있는 냄새뿐 아니라 후각이 되게 예민한 편이에요. 근데 이 후각이 민감해서 내가 살이 쪘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도 맛있는 냄새는 계속 나니까 그냥 제가 계속 먹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맛있는 냄새는 배가 불러도 여전히 나니까 저는 계속 앞에 음식이 있으면 배가 불러도 그걸 컨트롤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트러플 오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프렌치 프라이에다가 트러플 오일 살짝 두르면 그 맛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눈앞에 있으면 맛있는 냄새가 계속 나니까 진짜 끝없이 주워 먹었는데 위고비 맞고는 냄새가 좀 덜 나고 안 나니까 이게 확실히 식욕 조절이 되더라고요. 저는 계속 일반식을 했고요. 수요일 3일차 때는 이제 속이 좀 괜찮아져서 음식을 1일차, 2일차보다는 먹는 양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평소에 먹는 양에 비하면 절반 이하의 양이긴 했지만요. 근데 3일차 수요일 오후 4시쯤에 편두통이 심하게 한번 왔어요. 오른쪽 귀 앞에 왜 짱구 엄마가 짱구 머리 주먹으로 막 비비는 느낌 있죠? 오른쪽만. 그래서 이게 너무 안 먹어서 그런가 싶어서 회사에 있던 추러스 과자가 있었어요. 그 짱구 과자 있죠? 손가락에 이렇게 껴서 먹는 그 비슷한 사이즈 과자였는데 그거 2알 먹었고 그리고 저녁은 집에 와서 와이프가 파스타 해 먹고 있는 거 옆에서 포크로 작게 돌돌 한 2번 해가지고 뺏어 먹고 그걸로 끝냈어요. 그날은 머리가 계속 아파서 그냥 집에 와서 파스타 조금 먹고 일찍 잤어요. 평소에 제가 12시쯤 자는데 10시에 일찍 누워서 숙면을 취했습니다. 4일차 목요일에는 이제 일어나니까 상쾌하더라고요. 숙면도 취했고 속도 괜찮고 또 점심까지 간헐적 단식식으로 커피랑 물만 마셨는데도 배가 전혀 안 고팠어요. 근데 또 점심 냄새 맡으니까 입덧하듯이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식사는 또 잘 했어요. 그리고 목요일 밤부터는 이게 약발이 좀 떨어졌는지 음식 생각이 좀 났어요. 배가 고프다기보단 음식 생각이 좀 나서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5일차 금요일 때는 아침에 되게 상쾌하게 일어났고요. 오전 10시쯤 가슴 답답함이 느껴졌어요. 이 명치 쪽이 되게 불편해요, 처음에. 그래서 약간 위염 있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약간 위염 증세처럼 명치가 답답하고, 점심은 그래도 잘 먹었고요. 저녁도 조금 먹었어요. 그래서 금요일은 그렇게 끝나고 토요일 6일 차에는 확실히 약발이 좀 떨어졌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식사량이 좀 올라갔거든요. 여기 남가주 서던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솔국밥이라는 맛집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금요일 밤에, 그러니까 전날 유튜브에 혈당 스파이크가 안 오게 하는 기적의 식사법이라는 내용으로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영상을 보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국밥을 맛있게 잡수는 모습을 보고 내일은 무조건 국밥이다 정해뒀거든요. 근데 이 식사법이 야채 먼저 먹고 단백질, 지방을 그 다음에 먹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는 거. 그러니까 이 국밥을 먹어도 우리 원래 먹듯이 바로 밥 말아 먹으면 당 수치가 기존의 100에서 막 200까지 치솟는데, 같이 나오는 야채 먼저 먹고 안에 있는 건더기 먼저 주워 먹고 밥을 가장 마지막에 말아먹는 식으로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130인가까지밖에 안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전날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국밥이 먹고 싶어져서, 그리고 이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해보고자 제가 국밥집에 갔습니다. 6일차가 되니까 약발 좀 떨어졌다 하면서 와이프랑 국밥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근데 밥은 하나도 안 먹었어요.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식당은 양이 많기도 하고 그냥 그 국밥 시키면 안에 그 하얀 소면을 밥이라 생각하고 그것만 좀 먹고 남겼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 첫 주차 날들에 먹던 양에 비해서는 좀 많이 먹은 거였어요. 원래는 처음에 이걸 좀 덜어서 먹고 투고로 가져가야 되나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죠. 위고비를 이긴 맛집입니다. 그리고 이날 밥 먹고 몰에 가서 좀 쇼핑을 했는데, 제가 아이스크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환장해요. 근데 거기에 하겐다즈가 있는데 하겐다즈 고디바 환장합니다. 근데 그날은 아이스크림집에 살짝 들어가서 메뉴만 보고 나왔어요. 기적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못 참고 막 주문했을 텐데 그냥 안 먹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었는데 여러분, 글쎄 크리스피 크림 도넛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거 12개 들어있는 원 더즌 박스 사왔습니다. 그때 또 한 박스 공짜 이벤트가 있었어요. 제 채널명이 뭡니까? 미국 짠돌이인데 이 짠돌이한테 공짜로 한 박스를 준다는데 어떻게 안 가져옵니까? 안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받아왔습니다. 받아오니까 또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예전 같았으면 이 오리지널 글레이스드 이거 커피랑 먹으면 두세 피스 그냥 뚝딱이거든요. 근데 그랬던 제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완전 가위로 반쪽 잘라서 반만 먹고 또 저녁에 반쪽 남은 거 먹고, 그래서 한 조각만 먹고 그렇게 끝냈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작용을 말씀드리다가 첫 주차 노트를 발견해서 첫 주차엔 이랬다,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제 후기를 말씀드린 거고, 2주차 때부터는 부작용이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두통은 거의 없어졌고요. 체한 것 같은 느낌은 많이 덜해졌지만 있긴 있었어요. 그냥 트름 많이 하고 배부른 느낌. 점점 몸이 적응해가서 딱 적당해졌습니다. 몸이 적응해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변비가 생겼습니다. 먹는 양이 줄어들다 보니 저는 원래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화장실을 가던 사람인데 습관적으로 아침에 화장실을 가면 볼일을 무조건 보거든요. 거의 90%는. 근데 이게 노력해도 이를 못 보고 나오고 그 느낌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흔히들 남자들은 군대 가서 변비가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저는 군대에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변비를 느껴봤어요. 신기하고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아마 적게 먹으니 배출도 적게 하는 모양입니다. TMI일 수도 있지만 위고비 투약 후에는 2, 3일에 한 번 대변을 봐요. 근데 또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니까 편한 것 같기도 해요. 3번 가던 거 한 번만 가면 되니까. 현재 4주차가 지난 뒤 전반적인 평가를 하자면 전반적으로 체중이 많이 빠졌어요. 처음 시작은 제가 105.01kg부터 시작을 했고요. 제가 쇼츠 영상도 올려둔 게 있는데 많이 봐주시고요. 첫 2주간 105.01kg에서 98.8kg이 되면서 2주 동안만 6.21kg이 빠졌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원래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좀 안 먹으면 쭉쭉 빠져요. 무거운 내 몸을 들고 다니느라 근육량도 평균 대비 좀 높은 편이다 보니 기초 대사량도 높고요. 그래서 체중계 무게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체지방량, 근육량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2주차가 지나고 인바디 체중계를 샀습니다. 우리나라 인바디 거를 사려고 봤더니 여기 아마존에서 320불인 거예요. 개비싸. 한국은 그냥 헬스장 가서 잴 수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싸구려 모델로 70몇 불 하는 걸로 샀는데, 솔직히 써보고 별로면 비싼 한국 인바디 사자 이랬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3주차 때부터는 제 신체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이렇게 바디 리포트가 나오는데요. 제가 화면에 편집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처음 데이 16, 데이 16에는 체지방률 29.9%로 시작을 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하루 중 제일 몸무게가 적게 나갈 때 쟀습니다. 데이 16, 97.9kg의 체지방률 29.9%, 데이 17, 98.7kg의 30.3% 체지방률. 근데 이걸 제가 재면서 느낀 게 진짜 이게 작동을 잘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래처에서 저희 오피스에 도넛을 사온 날이 있었고 막 파리바게뜨 빵 사온 날이 있었고 했는데, 그걸 좀 먹고 운동 안 하고 자고 이런 날 다음 기록을 보면 확실히 체지방률이 다음날 바로 늘거나 안 줄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도 와이프랑 뭐 양꼬치집 가서 양꼬치 먹고 맥주 먹고 하니까 또
체지방률이 확 올라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몸에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체중계가 완벽히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결론적으로 처음 위고비 1차 투약 후 만 4주가 지난 지금 시작점인 105.01kg에서 95.9kg으로 체중은 대략 9.11kg이 빠졌고 이 처음부터 재진 못했지만 체지방률도 많이 빠졌을 거라고 기대를 해요. 체지방률은 3주차부터 쟀고요. 그래도 서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이 인바디 체중계 참 잘 산 것 같아요. 저는 여태까지 따로 식단 조절을 한 건 없고 말씀드린 대로 일반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녁 먹고 아침은 거르고 다음날 점심을 첫 끼로 먹는 간헐적 단식을 거의 매일 진행했고요. 그러니까 점심, 저녁 하루에 2끼만 먹는 거죠. 식사량은 평소 대비 확실히 좀 줄었으며 간식도 가능하면 안 먹으려고 했으나 그래도 간식이 좀 땡기는 날에는 정신 건강을 위해 가끔씩 먹어주었습니다. 간식 종류는 도넛, 크림빵, 단팥빵, 초코 크루아상, 과자 등등의 간식이었고요. 이거 얘기하니까 침 나오긴 하네. 예전에는 빵 하나를 전부 다 먹었다면 이제는 빵을 좀 뜯어서 4분의 1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절반만 먹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양을 줄였습니다. 그래도 4주 동안 9kg이 빠진 게 눈에 보이고 실제로 몸도 가벼워지니 동기부여가 팍팍 생깁니다. 바지 허리 사이즈도 벌써 좀 줄어서 헐렁헐렁하고요. 살 뺀 맛이 납니다. 근데 제 경우에는 한 가지 돌발 상황이 있긴 했어요. 위고비 용량이 사실 시작을 0.25mg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달부터 0.5mg으로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용량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의사 선생님의 처방 실수인지 CVS 측의 실수인지 모르겠으나 처음 0.5mg을 맞고 두 번째 달치 리필 약을 받았는데 갑자기 0.25mg으로 낮은 용량의 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순서가 바뀐 것 같다며 아무튼 3주차까지 이미 0.5mg을 맞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4주차 때부터 용량을 줄여서 0.25mg을 맞기 시작했고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이렇게 4번을 0.25mg을 먼저 맞고 8주차 때 하나 남은 0.5mg으로 이제 다시 맞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몸이 제가 크니까 의사쌤이 0.5mg으로 시작을 하라고 센 걸 줬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 실수. 미국이죠. 아무튼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고 혹시나 처음 맞는데 0.25mg이 아니면 의사 선생님한테 꼭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위고비를 맞으면서 효과를 더 확실히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메이오 클리닉의 아티클을 소개해드리면서 영상 마칠게요.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드리면 첫 번째, 건강하게 잘 먹기. 배 안 고프다고 안 먹지 말고 하루 최소 1200칼로리 이상은 먹어주기. 영양소가 풍부하고 섭취하기 쉬운 음식으로 먹어주기. 이 음식들에는 채소, 단백질, 통곡물, 과일 추천하고 생선, 콩, 두부, 달걀, 닭가슴살, 저지방 유제품, 단백질 쉐이크 등을 추천하네요. 두 번째, 운동하기. 유산소 및 근력 운동하기. 빠른 걸음 걷기나 조깅, 자전거 등을 유산소로 하라고 하고요. 스쿼트, 런지, 기타 근력 운동들도 열심히 하라고 하네요. 살 빼면 근손실이 오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고비를 끊어도 장기적으로 이런 운동 습관이 생활 습관이 되면 더 쉽게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수면 및 스트레스 관리. 수면이 체중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저도 요새 많이 배우고 알게 되었는데요. 수면 부족 시 피곤해서 운동도 하기 싫고 식욕 조절도 잘 안 될 수 있다고 해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 스트레스 받으면 왜 달달구리 땡기고 그거 먹으면 살찌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잖아요. 잘 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명상 같은 거 해주고 건강해집시다. 네 번째, 위고비 최적화된 용량 선택하기. 이건 뭐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의사 선생님이랑 해야 할 숙제인데 저같이 시작을 0.25mg으로 해야 되는데 0.5mg이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건 잘 유의해서 기본은 0.25mg으로 시작하는 거다. 이걸 잘 알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장기적 생활 패턴 개선. 위고비를 맞는다고 해도 정체기는 와요. 뭐 계속 맞으면 몸무게가 90, 80, 70, 60, 50, 40, 30, 20, 1kg 될 거예요? 애기 될 거 아니잖아요. 무슨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체중이 안 빠지는 건 정상적인 거고 언젠가는 위고비를 끊어야 할 텐데 그게 뭐 가격 측면에서도 그렇고 당뇨가 아닌데 우리 몸에 인위적인 이 호르몬 조절을 하는 약물을 넣는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죽을 때까지 계속 맞을 수는 없잖아요. 뭐 의사쌤이 맞아도 된다고 하고 본인이 맞을 수 있는 여건이라면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딱 5개월간 위고비를 맞는다고 하면 그 안에 쇼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적게 먹어서 위가 줄어들면 위고비를 끊어도 많이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거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게끔 이 위고비 맞는 기간 동안 몸을 좀 가꾸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생활 패턴도 습관화하고 그렇게 바꿔둔다면 위고비를 끊고 나서도 우리가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데 또 건강한 삶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개인적인 1차 목표 몸무게는 88kg으로 잡고 있고요. 운동하면서 건강한 식단으로 열심히 체중 감량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최종 목표는 솔직히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지만 지금은 80kg대로 잡고 있고요. 물론 근육량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전제 조건 하에요. 일단 1차 목표인 88kg, 몸무게 88kg까지 최대한 빨리 도달하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제 신체 변화에 대해 영상 올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하루도 다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밑짠!